SK하이닉스 주주분들 그리고 제 영상 처음 클릭해주신 신규 시청자분들 트레이더 수급대장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에서 공시가 지금 뜬 상태에서 촬영을 시작하고 있는데 사실 오전부터 오후까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이 6%까지 차이가 났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뒤에서 풀어드릴 내용이었는데 공시가 뜨는 바람에 바로 처음부터 풀어드리고 있는 건데요. 사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주가 차이가 비슷비슷하게 올라갔던 것도 맞고 국내에서 1, 2위를 다투는 시가총액인 것도 맞기 때문에 약간 세트로 움직이는 느낌이 있었는데 괴리감이 좀 많이 났었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유력했던 이유가 바로 주주환원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그런 거 보셨습니까? 없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7월 30날 삼성전자 컨콜에서 나왔던 배당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주주환원 정책 약속대로 이행을 한다. 이제 안 나오다 보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주주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니 이게 나오는 거 아니야? 안 나와?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 안 나오니까 차이가 벌어졌었는데 지금 이제 나왔다 이거죠. 보시다시피 방금 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374원이었는데 SK하이닉스는 1원 더 준다라고 합니다. 375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라고 나오면서 지금 격차가 좀 줄어들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지금 이게 주주환원이라는 게 사실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단기간 내에 매도를 하고 수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저 주주환원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쓸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대표하고 있는 커다란 주식에서도 외인들에 의해서 주가가 요동을 치는 경우에는 이 외인들은 주주환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입장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기업을 사는 거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외국 기업을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미국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아니면 구글 이런 데 투자하고 싶지 다른 데는 안 하고 싶잖아요. 아는데 혹은 배당이나 이런 게 센데 그런 데를 골라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 다행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제 영상을 최근에부터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박스권으로 제가 예상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SK하이닉스의 주주환원 관련된 배당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일단 한시름은 났는데 어쨌든 전반적인 국제 시장에 대한 흐름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다시 또 확인을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년차 트레이더 다운 분석 지금부터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스킵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번 영상을 잠깐 또 보여드렸을 때 이거는 8월 6일 날 영상인데 목요일 날 영상이죠. 제가 이렇게 박스권으로 가고 있는데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 뒤쪽 잠깐만 보실게요.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회사 자체에서 전망하고 있는 수치가 낮아. 그럼 이게 뭐예요? 괴리감이 발생했죠. 그러면 시장에서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러면서 당연히 주춤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 추세에서 당연히 박스권이라는 거는 다음 추세를 가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맞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 눈높이가 너무 올라가 있으니까 이 눈높이를 끌어내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박스권이라는 게 차트적인 걸로 봤을 때에는 당연히 위에 있는 매물대에 매물을 뺏어오는 매집의 형태가 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전망치가 겁나게 올라가 눈높이를 좀 끌어내리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가 다 되셨나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AI 반도체 시장의 종목들이 전부 다 같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가 당연히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볼 수가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부터 말씀드렸던 하이퍼스케일러기 때문에 약간 번외라고 볼 수가 있죠. 시가총액 전 세계 1등. 그러면은 얘네를 제외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0.92%라고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AI 반도체 쪽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거는 맞는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계속 만약에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얘네들이 또 반도체를 수주를 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AI 반도체 그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 상방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다만 박스권이라고 봤을 때 매물대를 돌파하기에는 지금 현재 뉴스의 크기도 그렇게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왜? 앞에서 올라갔던 뉴스는 뭐였습니까? 사상 최대의 적 경신, 또 경신, 또 경신. 3분기 연속으로 경신했었잖아요.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기업에서 실적이 나오는 거를 이길 수 있는 거는 글쎄요 쉽지 않을걸요. 그래서 일단 박스권이라는 구간을 통해서 매집의 형태가 나온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올라가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주주 환원에 관련된 내용 말고도 SK하이닉스가 지금 좀 눌렸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 찌라시긴 한데요. 조금 확인이 되고 업계에서는 조금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요건 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서 잠깐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요걸 한번 보여드렸죠. 뉴스로 이렇게 HBM4에서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한테 좀 역전당할 수 있다라는 거를 봤는데, 사실 HBM4가 이제 엔비디아의 베라루빈이라는 이번에 새로 나온 GPU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간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그게 출하가 늦어지고 있는 게 SK하이닉스의 HBM 그것 때문이라는 지금 소식들이 좀 꽤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악재니까 다 막고 있는 것 같은데 뉴스로는 딱히 보도가 되진 않았지만 그걸 조금 우회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도 SK하이닉스 뭐 직원한테 확인한 것도 아니고 일단 카더라 통신이긴 하니까 일단 지금 주가가 눌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맞는 것 같으니까 일단 언급을 한 거고,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이 바득바득 깔고 이제 준비를 했다라고 하니까 멀리 봤을 때는 일단 SK하이닉스한테는 악재는 맞지만 어쨌든 가까이 봤을 때는 삼성전자한테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대신에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있죠. HBF랑 이제 CXL에 있는 계층형 메모리 제시를 한다고 해가지고 샌디스크랑 같이 만들었다라는 거 이제 슬슬 공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악재만 있는 거는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알 수 있으실 것 같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주주 환원에 대한 배당이 나온 다음부터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주가랑도 연결이 된다라는 거, 제가 괜히 이렇게 대놓고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저도 이게 적어놓고 만약에 삽질하면 여러분들 욕하실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욕 먹을 각오하고 그냥 적어놓은 이유는 자신이 있습니다. 욕을 안 먹을 자신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스권으로 간다고 그래도 어쨌든 여기 위에 180만 원 라인부터 120만 원 라인까지 본다 그러면 이게 30%가 넘어갑니다. 그럼 외인들과 기관들 입장에서는 매수와 매도를 하면서 충분히 개미를 싹싹 털어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매수를 위해서 했어. 그래서 나랑 해당이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추가 매수 안 하실 겁니까? 물론 안 하신다고 하시면은 제가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긴 한데, 만약에 뭐라도 어떻게 해서 뭐라도 좀 빨리 수익 내고 나오고 싶다, 2년이고 3년이고 기다리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이씨 너무 힘들다, 이런 식으로 느끼시는 분들 되게 많을 텐데요. 그래서 문자로 수급이라고 단어 하나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타점 신호 공유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매수와 매도를 다 열어놓고 있는 상태니까 여러분들의 매수가에 따라서 혹은 지금 내가 매수하고 싶은 그런 포지션에 따라 가지고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문자 한 통만 띡 보내도 끝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왜 할까요? 채널 키우고 싶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죠? 뭐든지 투자를 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저도 투자를 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세력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냥 올라가니까 나이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당연하죠. 일단 수익 내면 장땡이니까. 근데 주가가 내려올 때에는 이거 세력이 나간 거다, 세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손실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역발상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세력이 정말 띠껍다, 짜증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세력이 만들어주는 주가를 올려주는 패턴에 맞춰가지고 내가 매매를 하는 거는 어떨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삼성전자 차트를 약간 보시면은 지금 이거 10만원대, 20만원대, 30만원대에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심리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선을 그어놨는데, 보시다시피 상승 추세를 타다가 흔들어 제껴요. 개미들 터는 겁니다. 상승 추세를 만들어요. 개미들 텁니다. 차익 실현도 나올 수가 있겠죠. 왜? 그 다음에 흔들어 제낀 다음에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이동평균선 위에서 정배열의 형태로 우상향으로 갈 때는 매도를 준비하는 게 맞는 거고요. 아니면은 언론을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막 열광하고 환호할 때, 그때 요란한 축제 분위기 때가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 지금 돌아보니까 약간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래서 이 세력이라는 존재, 세력주라는 거를 남들이 욕을 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제 영상을 일단 보신다거나 타점 신호를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역발상, 세력주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가져가보자. 저는 그거를 키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상에서 커버칠 수 없는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영상에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제 말의 무게를 조금만 더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매수를 해서 남들이 환호할 때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을 하니까 당연히 증거가 남아있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2025년도 6월 4일 제가 대한전선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였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은 분봉상 봤을 때 이렇게 요 정도 여기서 매수를 했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12,650원이거든요. 12,650원 2025년도 6월 4일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그 다음부터 500% 넘는 수익. 혹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영상 개수만 보여드릴게요. 이 스크롤 보실래요? 쭉쭉 넘어갔을 때 계속 있습니다. 그죠? 대한전선 계속 있죠? 계속 있어요. 이게 다 1년 넘게 제가 촬영했었던 종목 그 영상 개수입니다. 그럼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삼성전자는 그럼 했었냐? 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건 삼성전자 3월 11일 영상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날 바로 매수를 보내드려가지고 보시다시피 17만 원이라는 매수가가 생겼고 수익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3월 9일이면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역시 수없이 많은 삼성전자의 영상들 다 확인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제 말에 신뢰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넘게 하면서 다른 유튜버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많이들 봤었는데 저처럼 뉴스랑 그리고 차트랑 수급까지 한 영상에서 최대한 다 풀어드리는 사람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 뉴스에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예로 하나만 보여드린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2026년도 1월 22일 날 제가 이 나사 아르테미스 달 탐사선 거기에 나라스페이스의 K 라드큐브라는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1월 22일이고요.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었냐면 아르테미스 호에 이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1월 22일 날 차트를 잠깐 보면은 이날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 사람들 별로 관심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음 영상을 보시면 1월 29일 영상입니다. 이렇게 나사 유인 달 탐사선 첫 동의 아르테미스 2호 탑재 확정이라는 뉴스가 나왔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29일에는 이렇게 상한가 캔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마무리는 상한가를 못했지만 최고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구독자 이벤트는 이걸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중요하게 뉴스가 이미 작은 언론사에서 나왔을 때가 있고 그 뉴스가 다음에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주는 키포인트로 쓰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가 사실 대기업한테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것까지 보여드린다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그리고 LG전자 6월 초에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죠? 이게 왜 올라갔죠? 젠슨왕이 한국에 방문을 했었죠. 그때가 이제 뉴스를 본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6월 5일입니다. 이렇게 삼겹살을 먹었다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과연 6월 5일, 6월 4일, 6월 3일 이때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작은 언론사에서는 미리 나왔었고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미리 5월 29일 날 최초 보도였습니다.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기 보세요. 어딥니까? 주간 한국. 작은 언론사 맞죠? 이렇게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매수를 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LG전자가 상한가를 2번 갈 줄은 몰랐지만 삼성전자도 저렇게 올라갈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미리 알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한 발 더 나아가서 5월 28일 날 그 전에는 GTC 즉 젠슨항의 행보를 저는 계속 위치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자로 수급이 아니라 종목명을 보내시면 지금 현재 주가에 적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뉴스 그거를 캡처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그 뉴스는 어떤 종목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수급이라고 보내는 것 말고 종목명으로 보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을 놓치더라도 뉴스와 종목을 보내드린다 그러면 그거는 안 놓치시겠죠.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인증을 하라고 해도 뭐 구독 취소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12년차 트레이더라는 그리고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주가의 중요한 내용들만 골라서 말씀드린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만큼 노력도 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부터 주변 지인들한테 정보 과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들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제 영상 보셔서 아시잖아요. 거시경제부터 국제 흐름에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걸 다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 그 캡처본을 받으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나중에 그 뉴스가 상승으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신기하게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종목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주봉을 또 한번 봐야겠죠. 주봉이 마감이 됐으니까. 솔직히 뭐 꼴배기 싫은 모양으로 끝나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윗꼬리를 달아줬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SK하이닉스가 이번에 또 하한가를 넥스트 트레이드로 11주가 체결이 됐던 거, 이것도 굉장히 뭐 말들이 많은데 그냥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솔직히. 이런 것들이 지금 삼성전자에서도 나왔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이미 나왔었고 여기서도 나왔고 지금 두 번째 나온 거에다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한가의 상상가가 아니지, 요 위에서 요거 다 넥스트 트레이드 그 실수로 나온 그냥 캔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언론에서 막 떠든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그게 거대 이슈는 아니거든요. 주가에 영향을 그렇게 주는 것도 아니고 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건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주봉 말고 월봉을 봤을 때에도 일단은 아직까지 8월달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꼬리 달고 있는 이 가격 밴드가 괜찮은 밴드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제가 예상했었던 이 매물대 사이에 있는 박스권, 박스권이 너무 커가지고 좀 문제긴 한데 어쨌든 어차피 벌어진 일 긍정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나이스하게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전략적인 타점을 가져가면서 전략적인 매매를 하려고 고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전반적인 시세를 봤을 때 이제 미국 시장이 좀 반등을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도 지금 매물대여가지고 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앞으로 있어야 할, 신경 써야 할 일정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금리 관련돼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적인 부분들 하고요. 그 다음에 전쟁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 이제 전쟁 관련돼 가지고도 미국과 이란 이거 말고도 이제 중국하고 또 무역 전쟁 또 이제 각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11월 달 초에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공화당이 우세하고 있는데 지금 뒤바뀔 거라는 예상이 있는 것처럼 트럼프가 그렇게 무리해가지고 중국하고도 뭐 그렇게 안 좋은 그런 거를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굳이 또 이제 중국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은 이란 쪽만 좀 일단 신경 쓰면 될 것 같고,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시장의 시선이 조금 더 덜 따갑게, 조금 더 따뜻한 그런 시선으로 바뀌게 될 때까지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평균선과 캔들이 합쳐져야 되는 차트의 구간들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코스피를 지탱해줘야 되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여기서 그렇게 박살나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지켜주는 모습들이 보여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아니면 이벤트 보셨죠? SK하이닉스로 보내실지 선택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되는 거지만 최근에 이제 이벤트 요청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뉴스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고 제가 뉴스를 어떤 걸 보여드렸는지 영상에서 이미 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 영상들이 주가에 영향이 있는 걸 보시다 보니까 어쨌든 제가 6개월 넘게 고민했던 부분에 대한 그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은 좋습니다. 더 열심히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